했는데 그냥 기억에 제일 남는 기업은 뭐 리움 쿠첸이라는 기업이나 그 기업은 거기서도 안전마진의 느낌이었어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쇼핑을 해가는데 밥솥을 사간다고 해서 밥솥을 받고, 그래서 저도 그 아이디어에서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그 기업이 이익이 든 건 걔네가 어쨌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국내 점유율이 조금 상승해서 국내 점유율 상승으로 그 기업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 돈을 벌었었고, 그리고 TA 홀딩스라는 기업이 이제 그 TA 항공,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가항공사가 해외에선 저가항공이 있는 거를 뭐 저는 유럽에 갔을 때도 저가항공을 타본 적이 있고, 그냥 저가항공이 나오면 돈을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 뭐 일본의 사례도 있고 이래서 그냥 사람들이 돈이 많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저가가 붙은 건 무조건 팔린다라는 생각이 있었었고, 뭔가 그래서 TA도 투자를 했고요. TA 투자를 할 때는 좀 유의미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뭔가 비행기 숫자 같은 것들을 트래킹을 하면서 했었고, 매월 국제 통계, 그러니까 그 항공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TA 매출을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에서 이익이 얼마나 날지를 보고 투자하는 거에 가까운 거고, 제가 엄청 산업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 엔터테인먼트여서, 엔터테인먼트는 그러니까 가수 쪽은 거의 다 투자를 해서 거의 다 돈을 잘 벌고 끝났는데, 돈을 가장 많이 안겨준 SM에 대해서는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가 조금 벌고 끝났어요.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까 TA에서 제가 매출을 계속 예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예상할 때는 이익을 예상하는 거예요. 매출을 예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SM 때 매출을 예상을 했고 제 매출 예상이 맞았어요. 근데 제가 이익률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률 계산에 제가 실수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틀렸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제대로 틀린, 그러니까 수학 문제 푸는 느낌에서 실수랑 제대로 틀린 거에 대한 차이는 뭔지 느껴지죠? 어쨌든 예, 틀렸어요. 네. 뭐지? 엄청난데? 제가 시리한테 틀렸냐고 물어본 거를 받아들여서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매출을 자신 있게 예상할 수 있다고 이익을 네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예상을 하긴 하는데 확신을 갖는 건 위험하다 정도의 얘기고, 그리고 최근 아니고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은 가구주들에 투자를 했었어요. 가구주들은 한샘이라는 기업이 이익이 잘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뭐 인스타 바을이나 뭔가 등등을 해서 집을 꾸미는 수요가 증가를 한 게 있었고,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엔 뭐 예를 들면 OEM으로 약을 만들어주는 제약회사 같은 데도 투자를 했었는데, 그거는 뭐 저는 이제 신약 개발을 그냥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애플이 그렇게 그냥 OEM 공장을 쓰듯이 사실 공장을 가질 필요가 없는 더 분업화 느낌으로 많이 간다라고 생각했고,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전에 투자를 했던 기업 중에 한세실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뭐 광고 봐서 알죠. 미국인의 막 3명 중에 1명은 한세실업 옷을 입습니다만 약간 이렇게 갭막 약간 이런 데다 수출을 하면서 한 기업인데, 그거에서 저는 그러니까 디자인 브랜드와 그러니까 OEM 업체가 같이 가는 모델이 그러니까 이 분업화가 진행되는 거는 메가 트렌드다. 이런 현상은 모든 산업에서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의 OEM 회사도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투자를 뭐 했었고, 그거는 뭐 굳이 기업 이익으로 얘기하면 신일제약이라는 조그마한 회사였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처럼 뭐 대한약품이라는 회사도 저는 투자를 했었는데, 그 회사는 그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냥 진짜 꾸준하게 이익이 계속 늘고 있었는데, 기초수액을 파는데 기초수액은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 있으면 링겔 꽂고 막 약간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사람들이 병원에 체류 일수가 늘어나는 거가 있고, 그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원 기간은 길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가 있고 개별 기업이 이익이 늘어났는데 이거랑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이 기업 이익도 그냥 꾸준히 잘 늘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에 그냥 그렇게 투자를 했었거든요. 대충 됐나요? 네, 오히려 실패했던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그보다 돈을 많이 잃은 기업이 너무너무 많아서 괜찮지만, 원래는 계속 1등이 SK이노베이션이 제 투자 실패 1등이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저는 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꽤 많은 지식이 있고, 정말 그렇게 에너지 산업 공부도 다 하고 심지어 취직도 했었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에 대한 말을 이제 믿어요. 투자자로서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제일 느끼는 큰 거는 요새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일을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건 이렇게 벽돌을 쌓아 나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했던 말이 있고 그 위에, 그러니까 팀장님이 저번에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팀장님이 이번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누적이 되는데, 인간관계에서는 그게 누적이 안 돼요. 그냥 약간 이 영화 재밌었어? 라고 했을 때 네가 저번에 그 영화 재밌었다고 했잖아, 막 약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발전을 안 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업무에서 소통 문제를 겪는 이유가 평소에 소통을 안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소통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게, 다들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건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지 남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해석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 말을 더 들어줘, 내가 좀 더 말할래 라고 하는 거지, 나는 네 말을 좀 더 들을래 라는 건 전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밑에서는 위가 불통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게, 아니 내 말 좀 더 들으라고 약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위에는 아래에 소통이 안 된다라고 별로 생각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말. 근데 이 생각이,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얘기시키면 올해는 엄청 다 나르시스트예요. 그래서 자기를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느끼는 건, 저는 워렌 버핏이랑 저랑 의견이 틀리면 저는 워렌 버핏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워렌 버핏이 틀렸다는 걸 되게 쉽게 얘기해요. 약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거를 진짜 모르겠어요. 약간 버핏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더 똑똑해 라고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버핏이 저보다 똑똑하다는 걸 인지할 만큼은 그 다른 사람들보단 똑똑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저는 사실 인생 전체에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냥 최혁준의 본연의 독창적인 문장을 한 문장이라도 말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저는 다 남의 생각에서 빌려왔다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더 똑똑한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 배우려는 태도가 좀 더 됐다는 것 등등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와서는 저는 바둑도 엄청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혼자 생각을 계속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감정 면에서도 좀 더 게임을 할 때 통제력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굳이 여기는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수학을 대학교 입학 전까지 싫어했던 적이 없어요. 대학교 때는 어려워서 쫓아가지 못해서 포기했었는데, 저는 통계란 과목,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통계란 과목은, 고등학교 수준의 통계는 정말 중요하고 진짜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등등의 그런 확률 통계, 이런 수학적 개념 등에 대해서는 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영학과가 아닌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경영학과에서도 저는 전략학회를 해서 투자 동아리 한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업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앞서서. 저는 기업이라는 걸 좋아해요. 투자를 시작하면서 많은 돈을 잃은 적이 있는지, 그때 든 생각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잃었던 건 한 3번쯤 있어요. 한 번은 아까 그때 그 SM이었는데, 그때 저는 실적에 자신을 하고 있었어서 실적 공시날 똑바로 안 보고 있었는데 공시가 나왔는데 어닝 쇼크가 나와서, 그때 하한가에 가고 그 다음 날도 하한가에 가고 그 다음 날도 하한가에 갔었나? 뭐 약간 이런데 팔 수 있었나? 뭐 약간 어쨌든 그래서 그때 저 기억이, 제가 일부러 지우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2번은 무조건이었고 3번이었나 하한가를 맞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샀던 거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때 하한가였으니까 3번 맞아도 50, 한 60%, 그러니까 100% 기준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40% 정도 됐던 거였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2배 넘게 벌어놨었으니까 여전히 괜찮았는데, 그때는 그냥 제일 큰 건 밥 생각이 없더라고요. 약간 진짜 그러니까 진짜 뭘 음식을 먹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뭐 돈이 적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돈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 4, 5억쯤 날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게 그렇게 적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역시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집 문제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는 좀 어쨌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미래 현금 흐름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엄청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벌고 싶어하는 돈의 욕심 대비 그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심이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이런 걸 누려야지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 월급으로 내가 계속 살아갈 수는 있는 거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식에서 어쨌든 돈을 벌었다 돈을 잃었는데,
내 인생은 그냥 어제랑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더 견딜 수 있었던 거긴 한데 회사를 다녀야 될 이유는 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사실 내가 그 회사, 그러니까 회사에 그때에 그날 휴가를 내거나 약간 그때 10분 약간 이렇게를 공시를 보고 있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서 약간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그날 휴가를 냈어야 되는 게 문제는 아니고 이제 돌이켜 보면 제가 매출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제가 막 동방신기 콘서트에 몇 명이 왔고 이런 것들을 막 거의 다 외우고 다니는 정도였기 때문에 매출 액수는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익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잘못 믿고 있던 거에서 발생했던 일인 거죠. 그러고 생각보다 빨리 회복을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그냥 다른 종목을 잘 사서 1년도 안 걸려서 원래대로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수가 또 반복돼서 그때는 돈이 훨씬 더 커진 상태였는데 그때는 뭐 퍼센트로 따지면 SM 때가 더 심했는데 그 뒤에 시점에서는 몇십억쯤은 날렸던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잃은 적은 많은데 그때는 근데 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퍼센트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때도 되게 중요한 게 이게 결국 내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SM 때 더 힘들었던 거가 내가 이제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이 들었었다면 그 뒤에는 더 큰 돈을 잃었어도 그러니까 퍼센트로 막